오늘 시장에서 많은 관심을 받았던 30개의 종목 어떤 게 있을까요? 이 화제의 종목들 중에서 내일장 흐름까지 주목해보면 좋을 혹은 주의해야 할 종목들 찾아보겠습니다. 베스트 30 시간입니다. 참 요즘 시장은 이 종목별, 테마별 움직임이 크고 순환매가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는데 오늘의 흐름은 어느 쪽으로 향했는지 이 두 분과 함께 점검해 보겠습니다. 자, 모아랩 컴퍼니 김민성 이사, 더 커넥트머니 박철순 이사와 함께합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도 잘 부탁드립니다. 자, 저희 베스트 30는요, 외국인과 기관 매수 상위, 여기에 상승률과 하락률, 검색 상위까지 총 5가지 기준을 토대로 먼저 30개의 종목을 추려냈고요. 이 안에서 두 분이 각각 3종목씩 선정해 주셨습니다. 먼저 그럼 베스트 30 바로 확인해 볼게요. 네, 오늘의 베스트 30가 등장했습니다. 우선 수급에서는 어제에 이어서 이 LG U+와 오리엔탈 전공이 좀 강한 모습을 보여줬고요. 오늘 금융주도 수급에서 눈에 띄었습니다. BNK 금융지주, DGB 금융지주는 기관의 러브콜을 받았고 우리 금융지주도 외인 매수 상위에 등장을 했습니다. 또한 우크라이나 재건 테마로 한미 글로벌과 대동이 강하게 올라졌죠. 여기에 비트코인 강세에 컴투스 홀딩스의 주가도 화답하는 흐름을 보였고요. 투자자들은 삼성전자와 알테오젠을 많이 검색했습니다. 자, 오늘과 같은 시장에서 두 분은 어디에 주목을 해주셨을지 먼저 김민성 이사님의 이야기 들어볼게요. 첫 번째 종목 어떤 종목 살펴볼까요? 네, 일단은 수급이 굉장히 좋고 최근 들어서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H&M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긍정적인 시선을 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외국인이랑 기관이 꾸준하게 매수를 보여주면서 좋은 차트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차트를 간단하게 보여주시게 되면은 최근 들어서 연속적인 거래량이 외국인 기관 모두가 들어오면서 바닥을 찍고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흐름이 지속적으로 이어진다라고 하면은 계속해서 끌어올리는 자금이 주도한 자금 자체가 외국인이랑 기관이기 때문에 좀 강력한 수급 자체가 이어진다라고 하면은 여기서 더 강한 상승세가 이어질 수 있을 거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수급뿐만이 아니라 좀 모멘텀 자체가 계속해서 좋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내 최초 LNG 추진 이제 컨테이너선을 도입을 하겠다라고 지금 소식을 밝혔기 때문에 앞으로 향후 이제 아랍에미리트 쪽에서도 LNG선에 대한 수요가 계속해서 늘어날 전망이 나타나고 있어서 한국에서도 LNG선이 이제 늘어나기 시작을 한다라는 것을 좀 보여주고 있는 게 H&M에 대한 이제 기술력을 좀 부각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기업에 대한 모멘텀, 미래 가치에 대한 펀더멘탈도 꾸준하게 성장을 하고 있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이 점을 보시게 된다라고 하면은 지금 가격대에서는 꾸준하게 성장에 대한 모멘텀을 계속해서 가져가고 그거를 바라보고 외국인과 기관이 좀 긍정적인 매수세를 보여주고 있다라고 우리가 해석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최근 들어서 어제 나온 이슈 중에 우려감을 항상 한번 만들었던 게 이제 산은에서 이제 매각을 할 수도 있다라는 좀 우려감이 형성이 됐었는데 지금 산은 같은 경우에는 정책금융에 대한 조달을 위해서 자사주 매입을 할 가능성을 좀 높게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산은이 자본금을 조달을 해야지만 내년에서 정책 금융을 조달을 받을 수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H&M에 대한 지분을 어느 정도 매각을 해야지 거기에 대한 좀 지분을 맞출 수가 있고 재무 건전성을 맞출 수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오버행 리스크가 나타나는 거 아니냐라는 우려감이 형성이 되고 있지만 지금 당장 바로 매각을 하는 상황도 아니고요. 지금 매각을 하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H&M에 대한 주가가 어느 정도 끌어올려줘야지만 거기에 대한 흐름이 만들어질 수가 있어서 지금 경영권을 가지고 있는 산은에서는 자사주 매입이라든지 좀 공격적인 밸류업에 대한 정책을 펼칠 가능성을 좀 높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은 주가 측면에서도 여러 가지 밸류업에 대한 모멘텀을 따라서 상승에 대한 모멘텀이 좀 이어질 수 있을 거라고 좀 바라보고 있고요. 차트적으로도 지금 단기적인 조정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다가 다시 한번 바닥을 찍고 올라가는 흐름을 이제 만들고 있기 때문에 이런 모멘텀이 계속해서 이어진다라고 하면은 지금 우려감보다는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시선이 내년 초까지도 우리가 꾸준하게 좀 바라볼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김민성 이사님의 첫 번째 종목으로 H&M 만나봤습니다. 지금 양 매수의 기관의 러브콜이 굉장히 강한 흐름 보여주고 있는데요. 우려감보다는 긍정적인 기대감을 가져갈 수 있는 요인들 자세히 짚어주셨습니다. 자, 이번엔 박철순 이사님의 첫 번째 종목 만나볼게요. 어떤 종목일까요? 네, 지금 탈도 많고 말도 많은 알테오젠을 잠깐 살펴볼까 하는데요. 네. 자, 알테오젠이 이제 최근에 계속적으로 낙폭을 좀 보이다가 지금 루머도 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아무래도 임상 결과가 나온 이후에 세론이 좀 나오면서 주가가 많이 밀렸습니다. 네. 다행히 오늘 장중에 엄청나게 낙폭이 많이 늘어났다가 그래도 대부분 다 회복을 하면서 마무리가 됐지만 여전히 변동성에 대한
두려움은 좀 남아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한번 어떤 관점에서 우리가 대응을 해야 될지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일단은 지금 키트로다 SC에 대한 이야기가 가장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잘 생각해야 되는 게 단기 투자 관점이라면 지금 당연히 변동성을 대비해서 비중을 줄이거나 또는 현금화를 시키는 걸 고려할 수 있겠지만 중장기로 베팅하시는 분들이라면 여전히 저는 지금 보유할 가치가 있는 회사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키트로다 SC 같은 경우는 이미 머크사에서 만들었죠. 엄청나게 잘 팔리고 있는 블록버스터급 치료제입니다. 근데 여기에 이제 정맥 주사를 이제 피하 주사로 바꾸는 이런 제형을 만드는 게 지금 머크와 지금 알테오젠이 하고 있는 기술인데 일단 임상 상상에서 유용한 기술들이 나왔었고요. 이게 이제 앞으로 이제 일정이 어떻게 되냐면 머크사가 이제 미국 FDA의 승인을 요청을 하겠죠. 그래서 허가가 내년에 나온다고 한다면 상용화가 빠르면 뭐 내후년 뭐 초나 이렇게 될 수 있어요. 그러면 개발 단계에서 일단 보통 알테오젠을 받을 수 있는 거는 이제 마일스톤입니다. 마일스톤을 받게 되고 그 다음에 실제 상용화가 됐을 때는 다시 한번 로열티를 받을 수 있어요. 판매 매출의 일부분을 받는 로열티까지 수정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사실 마일스톤만 해도 1조 4천억 원 정도까지 바라보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여기다가 로열티까지 더해지면 사실 엄청난 실적을 바라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실적도 레벨업이 될 수 있고 거기다가 추가적으로 사실 이 키트로다에 너무 집중이 되어 있는데 그 이외에도 기대감이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에너투라든지 산도즈 이런 것들도 지금 SC 제형이 지금 접목이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런 것들도 상당히 인지도가 있는 제품들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의 어떤 나중 미래의 실적을 감안했을 때는 충분히 지금 주가 수준도 저렴한 편이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일단 뭐 시총 한 30조까지도 바라볼 수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일단 저는 뭐 지금 중장기 베팅 관점이라면 추가 매수는 좀 천천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 조금의 변동성은 더 있을 수 있거든요. 확실하게 저점 만들고 반등 나올 때 그때 추가 매수하셔서 평단을 좀 낮추실 필요가 있으니까요. 일단 변동성은 일단 피하기 위해서 관망하는 자세는 좀 필요하겠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추가적으로 이제 이 회사가 사실 이 ALT-B4 같은 이 SC제형을 만들기 위한 기술, 요거 같은 경우는 사실 위탁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이걸 자체적으로 생산하기 위해서 지금 부지도 이미 유상증자를 통해서 매입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캐나다였나요? 하여튼 글로벌 건설사를 통해서 지금 EGMP급 아니면 CGMP급 이 제품을 만들 수 있는 공장 건립을 위해서 계약을 이미 체결을 한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런 것까지 이제 완성이 된다라고 하면 공급도 안정적으로 할 수 있게 되거든요. 그러면 점점 더 회사의 외형 성장과 더불어서 실질적인 수혜도 좀 기대를 해볼 수가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제 루머가 이제 있었기 때문에 더 낙폭이 좀 컸었는데 이게 지금 할로자임 쪽에서 이제 소송을 건다라는 루머가 좀 돌았습니다. 그래서 뭐냐면 특허권 소송이죠, 결국은. SC 제형 이런 거에 대한 부분들 독점권을 침해했다 뭐 이런 내용들이 좀 나왔던 건데 일단 알테오젠 측에서는 전혀 우리는 독자적인 기술을 했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없다라고 했고 실제 미국에서도 허가를 지금 특허 기간을 지금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연장을 해줬거든요. 거기다가 지금 머크사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인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알테오젠과 지금 계약을 하고 있는 겁니다. 글로벌 빅파마가 지금 이런 것들도 확인 안 하고 과연 알테오젠과 거래를 했을까요? 그런 것들을 감안해 본다면 루머로 끝날 가능성이 좀 높다라는 판단이고요. 그래서 오히려 오늘 같은 경우도 이재주주가 이제 주가 많이 밀렸을 때, 이 루머로 빠졌을 때 오히려 매수를 많이 했던 걸 봐서도 일단은 단기 변동성으로 좀 끝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적극적인 매수를 하기에는 아직 변동성이 좀 남아 있지만 제약바이오 전체적으로 하지만 일단 중장기로 봤을 때는 충분히 아직도 매력적인 가격권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베스트 30 박철순 이사님의 첫 번째 종목은 알테오젠이었습니다. 오늘 검색 상위에 오른 만큼 지금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이 계실 것 같은데요. 중장기적으로는 보유 가치가 있는 회사다라는 의견 주셨으니까 지금은 관망하되 추가 매수는 천천히라는 말씀도 함께 해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대응 전략 한마디로 정리를 해볼게요. 먼저 김 이사님, HMM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네, 밸류업과 수급을 믿자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HMM 같은 경우에는 조 단위로 이제 밸류업에 대한 정책을 할 수도 있다라는 기대감을 만들어내고 있기 때문에 네. 여기에 대한 모멘텀이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기간에 대한 매수세가 지속적으로 이어진다라고 하면은 단기적인 모멘텀이 아니라 장기적인 모멘텀으로 좀 꾸준하게 끌고 갈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좀 긴 호흡으로 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밸류업과 수급을 기반으로 긴 기대감 가져가 보겠습니다. 박 이사님, 알테오젠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기간에 맞춰 전략을 짜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단기 투자 관점에서 지금 접근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역시나
변동성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지금 사실. 네. 왜냐하면 지금 금융투자라든지 보험 쪽에서는 일단 매물이 쏟아지고 있는 상태고요. 외국인도 오늘 12만 주 정도 던진 상태이기 때문에 사실 이 매물을 소화하는 동안은 사실 변동성이 좀 더 남아있을 수 있고 빠른 반등이 나오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일단 제가 봤을 때 오늘 투신은 오히려 순매수로 전환을 했거든요. 오히려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베팅을 좀 길게 하는 편인 투신 같은 경우는 들어왔기 때문에 일단은 저는 역시나 베팅을 좀 길게 하시는 분들이라면 천천히 뭐 홀딩하시면서 추가 매수할 타이밍만 좀 기다리시면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만약에 부채를 사용했다거나 아니면 단기적으로만 운용할 수 있는 자금이라고 한다면 오히려 조금 더 지금 변동성이 좀 적은 섹터로 옮겨나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이제 금리 인하에 대한 어떤 기대감도 많이 줄어든 상태잖아요. 트럼프가 당선되고 나서부터. 그래서 그런 것도 감안한다면 지금 오히려 잘 움직이는 테마주로 올라타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테마주라고 해서 단순 그냥 그 부분만 올라가는 게 아니라 수급으로만 올라가는 게 아니라 실적이 나오는 종목들 중에 예를 들어 뭐 조선이든 방산이든 오늘은 조금 약간 쉬어가는 모습들이 나왔지만 일단 이런 종목들이 돌아가면서 지금 오르고 있거든요. 이런 종목들 쪽으로 가는 게 오히려 좀 더 안정적인 베팅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아무래도 알테오젠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기 때문에 이렇게 자세히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었는데요. 지금 짧은 호흡으로 바라보고 계시다면 그렇다면 종목 교체가 좀 가능하다. 이때는 수급과 실적이 함께 살아있는 테마주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이번엔 두 번째 종목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김민성 이사님의 두 번째 종목은 뭘까요? 네, 저번 주에도 제가 좀 주의하자라고 말씀했던 네. 종목인데 여전히 좀 주의가 필요할 것 같아서 이제 하이드로 리튬 간단하게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나서 계속해서 뭐 조정을 받고 있다가 오늘 약간 급등이 나왔는데 여전히 좀 주의하자라는 제 관점은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좀 단기적인 반등이 나오더라도 주의할 필요가 있다라는 걸 좀 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네. 하이드로 리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최대 주주가 반대 매매가 터지면서 물량 자체가 많이 쏟아졌습니다. 근데 그리고 나서 지금 개인 명의로 저가 유상증자를 통해서 40억 가량을 이제 전웅 대표 명의로 지분을 확보를 한 상황인데요. 근데 이렇게 된다라고 하면은 주가가 많이 밀리고 나서 저가 매수로 오히려 최대 주주만 득을 보는 상황이고 오히려 여기에 대한 피해는 고스란히 개인 주주들한테만 이제 만들어지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투심 자체적으로도 굉장히 안 좋은 상황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기업은 우리가 조금 더 주의할 필요가 있다라고 좀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것뿐만이 아니라 지금 차트를 한번 보여주시게 되면은 주가 자체가 계속해서 오랜 기간 동안 조정을 받았습니다. 최근 들어서 반대 매매 때문에 떨어진 것뿐만 아니라 큰 차트로 보시게 되면은 지금 2,000원에서 6만 원대까지 거의 뭐 30배 가량을 상승을 했다가 오랜 기간 조정을 받으면서 지금 2,800원대까지 다시 내려온 상황인데요. 여기서 다시 한번 상승을 한다라고 치면은 앞전에 있었던 정리하지 못한 매물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러면 그 매물들 우리가 악성 매물이라고 하는데 반등을 할 때마다 여기에 대한 매물들이 다시 한번 더 탈출을 위해서 반등할 때마다 매도세가 나타난다라고 하면은 상승을 억제시키는 물량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상승을 하는데도 굉장히 많은 수급이 필요하고 그냥 돌파를 하기에는 어느 정도 리스크가 아직까지 많이 남아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차익 매물에 대한 리스크를 우리가 주의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여기서 전일 고점을 한번 11일 날 고점을 다시 한번 돌파를 한다라고 하면은 지금 투자 경고가 다시 한 번 더 연장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내일 이제 투자 경고가 풀리는지 거기에 대한 기준점이 되는 날인데 내일 다시 한 번 더 추가적으로 급등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투자 경고가 나타날 수가 있기 때문에 이거를 피하기 위해서 주가가 다시 한 번 더 밀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올라간다 하더라도 투자 경고가 다시 한 번 연장이 된다라고 하면은 앞전에 밀렸던 것처럼 다시 한 번 조정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 보니까 올라갈 가능성보다는 내려갈 가능성이 높은 리스크가 있는 자리라서 저는 좀 주의를 하시라고 말씀을 좀 더 드리고 싶고요. 이 기업에 대한 실적을 보시게 되면은 3분기 매출액이 5억밖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단순 기대감으로 올라가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실체가 없는 상황이고 기대감에 이 리튬에 대한 수산화, 리튬에 대한 기술력을 좀 증명을 받고 거기에 대한 미래가치 펀더멘탈을 보여줬으면 모르겠지만 아직까지는 거기에 대한 흐름까지 보여주지 않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좀 테마성으로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라서 조금 리스크를 갖고 좀 더 주의를 갖고 쳐다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하이드로 리튬은 조금 주의를 하셔라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민성 이사님 두 번째 종목으로 하이드로 리튬 말씀해 주셨습니다. 지금 조심해야 할 종목으로 저희 코너에서 두 번째 언급을 해주고 계신데요. 오늘 단기적인 반등이 나왔지만 이 반등에 속지 말자, 차익 매물 리스크가 남아있다라는 점 자세히 짚어주셨습니다. 자, 이번엔 박철순 이사님의 두 번째 종목 만나봅니다. 어떤 종목일까요? 네, 한미글로벌입니다. 오늘 이제 우크라 재건주들이 엄청나게 떴잖아요. 네. 종전에 대한 기대감이 뉴스 때문에 올라갔기 때문인데 일단은 다른 테마주들 같은 경우 예를 들어 우크라 재건주 테마가 생성됐을 때 사실 뭐 건설주라든지 동시다발적으로 올라가는 종목들이 많거든요. 근데 그 중에는 사실 이럴 때만 움직이지 거의 뭐 평소에는
죽어있는 종목들이 많습니다. 그쵸. 실적도 거의 안 나오는 종목들도 많기 때문에 네. 이런 종목들은 오히려 지금은 수익을 빨리 확보할 필요가 있겠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반면에 급등은 나왔지만 중장기로 봤을 때 성장성이 아직 남아있는 기업이라면 뭐 길게 봐도 되는 거겠죠. 그게 바로 이제 한미글로벌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재건주로는 제가 봤을 때 대장주 역할을 할 수 있는 가장 대표 종목이고 일단 이 회사 한미글로벌도 지금 우크라이나 재건에 적극적으로 이제 뛰어들겠다라는 의지를 지금 표명을 한 상태인데 폴란드 이제 법인을 이제 어떻게 보면은 전초 기지로 사용을 하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어서 뭐 미국이라든지 영국 등등등 이제 해외에 있는 자회사를 통해서 수주전에 적극적으로 뛰어들려고 하는 그런 계획을 지금 세우고 있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완벽하게 우크라이나 재건주로 분류를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올해 3분기 실적 발표가 이제 마무리가 됐는데 3분기 실적도 괜찮았습니다. 약간 부진해 보이긴 하지만 작년 대비 선장했어요. 1, 2, 3분기 누적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작년 대비 성장하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업황이 좀 안 좋아 보여서 전체적인 섹터를 좀 안 좋게 보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한미글로벌은 탄탄한 거래처와 고객사를 바탕으로 해서 실적이 좀 잘 나온 편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세 번째는 이제 해외 수주가 굉장히 잘 나오고 있습니다. 국내 대비했을 때 해외 매출이 잘 나오고 있는데 국내도 사실 견조하긴 했어요. 뭐 재건축이라든지 재개발 쪽에서의 어떤 정비 사업들도 잘 냈었고 전반적으로 견조했겠다. 근데 반대로 해외 쪽이 상당히 수주가 강력하게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국내에 대한 어떤 부진에 대한 어떤 건설 쪽에 대한 어떤 이런 리스크 요인들은 좀 남아있다고 보지만 충분히 해외 쪽에서의 성장으로 이거를 상쇄시킬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자회사들 미국과 영국 그다음에 뭐 사우디 법인 같은 경우도 이익이 계속적으로 개선되고 있는 게 이번 실적 발표를 통해서 확인이 됐기 때문에 자회사에 대한 기대감도 가지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리스크 요인들이 뭐가 있냐면 핵심 사업부 중에 하나가 이제 하이테크 사업부가 있는데 여기 같은 경우는 전방 산업 이제 반도체라든지 이런 쪽에서 아무래도 아시다시피 이제 캐펙스 투자가 좀 줄어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캐펙스가 줄어들게 되니까 당연히 이 회사도 수익이 좀 줄어들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될 수가 있는 거겠죠. 하지만 일단은 이 회사가 아니라도 다른 회사들 고객사를 지금 많이 늘려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한쪽에서 조금 주문이 좀 덜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나머지 쪽에서 상쇄를 할 수 있는 이런 가능성이 충분히 있어서 방어는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점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 두 번째로는 일단 아까 말씀드린 이제 국내 경기에 대한 어떤 부담감이 좀 있을 수 있어요. 경기에 대한 부담감이 있지만 앞서 말씀드린 이 해외 쪽에서의 매출이 이걸 충분히 방어를 해주고 오히려 그 이상 나오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특히나 해외 쪽에서 수주를 더 많이 따내게 되면은 이익이 훨씬 더 높습니다. 그래서 해외 매출이 늘게 되면은 동사 전체적인 수익도 마진도 더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해외 수주가 국내 수주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는 점도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뭐 중장기적으로 올라갈 만하고 일단 지금 주가는 단기로 급등해서 단기 차트로는 부담스러울 수 있지만 장기 차트 놓고 보시면 지금 엄청나게 조정받은 이후에 이제 반등 나오는 종목이니까요. 중장기 투자할 종목 찾으시는 분들이라면 계속적으로 한번 분할 매수도 고려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박철순 이사님의 두 번째 종목은 한미글로벌이었습니다. 같은 테마 내에서도 수익 실현을 빨리 해버려야 할 종목도 있지만 이 종목은 탄탄하게 숫자가 찍히고 있고 고객사도 늘려졌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셨네요. 자, 그렇다면 역시 한마디 정리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박 이사님, 한미글로벌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중장기 투자하기 좋은 종목입니다. 네, 올해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김 이사님, 하이드로 리튬 딱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네, 테마는 테마로 보자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테마로 보자 이렇게 짚어주셨네요. 자, 빠르게 세 번째 종목 만나보겠습니다. 김 이사님의 세 번째 종목은요? 네, 두산 로보틱스 최근에 좀 이슈가 있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공시가 나온 게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 투자 부문에 대한 합병 관련돼서 이제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크게 문제가 될 건 없다라고 좀 직접 밝힌 바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동안 우려했었던 거에 대한 큰 선을 하나 넘었다. 일단 금감원에 대한 결정은 아직 남아 있지만 그래도 합병에 대한 문제는 없다라고 좀 통보를 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기대감이 다시 한번 나타날 수가 있을 거라고 좀 바라보고 있고요. 장 끝나고 나서 이제 공시가 나온 상황이기 때문에 내일도 이제 긍정적인 흐름이 좀 이어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합병이 진행이 된다라고 하면은 지금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에는 캐시카우를 떼서 지금 두산 로보틱스 쪽에다가 붙이는 거기 때문에 안 좋게 바라볼 수는 있겠지만 두산 로보틱스만 바라봤을 때는 이제 캐시카우가 이쪽으로 붙게 된다라고 하면은 기업에 대한 펀더멘탈 가치가 좀 더 상승을 할 수가 있겠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모멘텀 자체가 좀 더 크게 부각이 될 수가 있을 거라고 좀 바라보고 있고요. 두산 마켓에 대한 지분을 46% 보유하고 있는 투자 회사를 이번에 이제 두산 로보틱스로 붙이기 위한 합병을 준비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펀더멘탈을 우리가 바라보시게 된다라고 하면은 그동안 두산 로보틱스 같은 경우에는 단순 기대감 때문에 올라
올라갔던 그런 실적이 많이 부족했었던 그런 기업이었는데 이번에 두산 바켓에 대한 모멘텀을 붙여서 실적이 잘 기반이 된다라고 하면은 기업에 대한 수익성 가치라든지 기업의 자본력이라든지 이런 펀더멘탈 자체가 좀 크게 부상을 할 수가 있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좀 더 환호하는 모습을 보여줄 수가 있을 거라고 좀 바라보고 있고요. 차트를 한번 보여주시게 되면은 두산에 대한 지배 구조 개편에 대한 모멘텀이 부각이 나타나고 나서 주가가 한번 반등이 나타나고 계속해서 조정을 받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이게 공정이랑 이제 금감원에서도 여기에 대한 합병이 무산될 수 있는 그런 우려감을 만들다 보니까 주가가 기대감이 올라갔다가 좀 조정을 받았던 흐름이 있었는데 여기에 대한 우려감을 한번 해소를 시킨다라고 하면은 앞전에 조정받았던 구간에서 다시 한번 크게 돌파할 수 있는 그런 구간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구간에선 두산 로보틱스는 좀 주목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민성 이사님 세 번째 종목 두산 로보틱스 주목할 만한 구간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박철순 이사님의 세 번째 종목은 뭘까요? 너무 다 얘기를 주셔가지고 할 말이 없긴 하지만 네. 이 완벽한 설명에 약간을 보태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지금 적자인 건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합병이 굉장히 중요한 상황이고 서로 이제 합병을 하게 되면 이제 시너지 효과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서로의 어떤 네트워크라든지 이런 것들을 활용할 수 있고 자금적인 부분도 이제 충당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확실히 좋아지는 건 맞습니다. 그래서 이게 중요한데 뭐 지금 허가 받는 데에 대해서는 크게 이제 문제가 없다라는 게 사측의 발표였었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이제 합병이 되면 그때부터는 본격적인 어떤 주가 랠리도 한번 기대해 볼 수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거기에 추가적으로 로봇주들이 최근에 조정을 굉장히 많이 받다가 이제 조금 반등이 나오는데 지금 반등이 나온다고 해서 무조건적으로 아무 로봇주만 살 수는 없습니다. 지금 왜냐하면 실적이 안 나오는 기업들이 태반이고요. 실제로 지금 로봇 산업이 그렇게 긍정적이지만은 않습니다. 레거시 쪽 같은 경우는 실적이 잘 안 나오고 있는 상태고요. 그리고 지금 뭐 휴머노이드라든지 AI 로봇 이쪽과 관련된 사업을 하면서 실적까지 나오고 있는 기업이 아니라면 사실 소외될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단기 반등 이후에 또 급락이 나올 수도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판단이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들이 투자를 하신다면 다 당연히 적자도 됩니다. 적자에서 최소한 실적이 회복이 되고 있거나 또는 아니면 실적이 성장하고 있는 기업들 중에 휴머노이드라든지 AI 로봇 관련된 이런 모멘텀까지 동시에 갖고 있는 기업들을 선별적으로 투자하는 전략이 중요하겠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두산 로보틱스도 실적은 좋지 않지만 그래도 합병에 대한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합병 이후에 주가 흐름은 기대해 볼 만할 것 같고 단기 수급은 좋기 때문에 단기로 베팅하시는 분들이라면 한 8만 원 정도 선까지도 한번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두산 로보틱스 8만 원 선까지도 바라볼 수 있다라는 말씀과 함께 자세히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두 분이 오늘 흑백으로 입고 오셔서 아주 쟁쟁하게 두산 로보틱스 마지막 라운드에 설명을 해주셨는데 한마디 정리해볼게요. 먼저 김민성 이사님, 두산 로보틱스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네, 너무나 매력적인 가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기술적인 분석으로도 이제 박철순 이사님께서 말씀을 해주셨던 것처럼 8만 원대 라인까지는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라인을 또 강력하게 돌파를 한다라고 하면은 위에 매물대가 없는 구간이기 때문에 추세를 타고 올라간다. 그리고 최근 들어서 AI 로봇에 대한 좀 모멘텀이 더욱더 부각이 되고 있는 그런 시기가 왔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모멘텀이 같이 맞물리기 시작을 한다라고 하면은 주가 측면에서는 좀 강한 상승이 만들어질 수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실체가 있는 기업을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된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두산 바켓에 대한 실적이 붙는다라고 하면은 거기에 대한 좀 모멘텀 자체가 굉장히 부각이 되고 실적을 기반해서 올라가는 기업은 굉장히 좀 강력하게 상승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두산 로보틱스에 대한 방향성, 합병에 대한 방향성을 같이 팔로우 하시면서 거기에 따라서 투자 포인트를 같이 참고하시길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네, 역시 쟁쟁하게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8만 원 선 돌파 이후에도 추가적인 상승도 가능하다 기대감을 전해주셨는데요. 박철순 이사님, 두산 로보틱스 정리 부탁드립니다. 내년이 기대되는 로봇주입니다. 네, 일단은 앞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일단 실적은 좀 아쉽긴 합니다. 하지만 단기적으로 지금 외국인들과 기관들이 상대적으로 로봇들 중에서도 매수 지속성이 상당히 높은 종목 중에 하나가 두산 로보틱스입니다. 그 이유가 있겠죠. 중장기적인 베팅 성향이 강한 외국인들과 그다음에 연기금 같은 경우도 지금 계속적인 비중 확대가 들어오고 있는데 이거는 분명히 합병에 대한 어떤 기대감 이런 것들도 분명히 포함이 되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기로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상단 저항 고려하면 한 8만 원까지도 또 시세만 좋다면 더 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내년에 보는 중장기 관점이라면 반드시 봐야 되는 로봇주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슬슬 연말 분위기도 나고 새해를 준비할 때인데 내년이 기대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네요. 오늘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모아랩 컴퍼니 김민성 이사, 더 커넥트 머니 박철순 이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